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6월 13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대만은 미끼였다. 전 세계가 속고 있는 중국의 소름돋는 진짜 타겟. 타일러 볼까요? 6월 11일 방송을 편집했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대만에 쏠린 사이 유라시아 대륙 깊은 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총성도 군대도 없이 자본과 위안화만으로 남의 나라 영토를 조용히 집어삼키는 현대판 영토 확장 전략. 러시아는 왜 침묵할 수밖에 없는지 타일러 볼까요? C가 사인을 하지 않았다. 무엇을? 러시아의 석유를 비싸게 사달라는 것을 사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쉬울 게 없는 중국, 비싼 가격에 석유를 팔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것은 그 아무르강 흑룡강이죠. 흑룡강인데 고구려 신화가 여기서도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 섬이 그 이름이 볼세이 우스리스크 섬인데 이것을 그 중국 천연자원부에서 중국 땅으로 요거를 표시했다는 얘기예요. 반반씩 하자고 이렇게 합의가 돼서 국경 분쟁이 좀 해결이 되는데 은근히 2023년에 여기 끝까지 여기 이 강이 꾸불꾸불 이렇게 그 흐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룡강성 그 강이 이렇게 그 매우 굴곡이 지면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라미 전술 시전을 한 거다. 모스크바에서 조용히 넘어갔다. 그래서 이 유럽으로 파는 그 파이프라인 길이 막혔기 때문에 시베리아의 힘2를 중국에 팔아 먹어야 되는데 중국이 이제 배짱으로 싸게 팔어 이렇게 돼 가지고 아주 힘들어 한다.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프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목요일 영토 분쟁을 다시 거론하자는 일각의 의견을 일축하며 해당 문제는 15년 전 양국 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의할 만한 힘이 없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응어리 같은 게 있는 중국인들, 청나라 때 아이온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빨간 것들은 유럽 국가들한테 뺏기고 여기 요동반도도 뺏겼죠. 여기 그 안중근 의사가 이 말하자면 감옥에 갇혔다는 데가 여기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거기 있는데 여기에도 이미 러시아풍의 도시가 많이 젖어 있고 여기 뺏겼고 러시아한테 연해주가 우리한테는 관심사죠. 그때도 이게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고 대만만 목적일까? 대만은 매우 리스크가 크다. 이를 벌리려면 막대한 양의 천연자원과 막대한 양의 담수호 이런 바이카로스 쪽을 먹으면은 그게 최종적인 목표 아니겠느냐. 중국의 무능한 행정력과 인구 공백 그 틈을 메우기만 하면 돼요. 러시아 극동, 중국화 가속, 위안화 결제 95% 돌파, 경제 정속 심화. 푸틴이 이걸 모를 리가 없다. 국가의 주권을 저당 잡힌 상태이다. 중국은 북극 항로 패권 잡으려는 속셈, 태평양 진출 가능, 미국 패권 싸움도 유리할 것이다. 연해주 북간도는 신라 발해 때부터 우리 민족들이 살았었죠. 대조영이라고 드라마도 나왔었죠. 그걸 찾는 고토 회복이 한국의 미래 전략이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연해주 북간도는 찾지를 못하더라도 동북 삼성은 찾아야 되지 않겠냐. 고구려 때 그게 물론 여기 여진족 청나라가 만주족이
다시 발흥해 가지고 이 중국 전체를 먹고서 땅을 넓혔었죠. 두만강 동북아의 호르무즈대나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유튜브 방송 김정민 박사. 전쟁이 만든 공장, 드론이 만든 시장, 우크라이나로 몰리는 자본. 2024년에만 모든 유형의 드론 약 220만 대가 생산, 2025년도 목표는 400만 대에 달한다. 2025년 우크라이나 방위기술 스타트업 50여 곳은 벤처 엔젤 투자를 통해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확보했다. 유럽 방산 스타트업 전체 투자금 2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 기업이 차지. 이란 원유 바다에 버렸다는 소문이 있다. 이란이 원유 시설을 망가뜨려 전술을 쓰고 있다. 소리 소문 없이 이란의 원유 생산 능력을 없애려는 것. 그래야 미국과 순위파 중동 석유 국가들이 동맹 국가들이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함이다. 베네수엘라 끝났고 이란도 거의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고 마지막 남은 곳이 러시아다. 러시아에도 나의 비둘기가 있다. 이 비둘기라는 건 옛날에 이 통신 수단이었죠. 어마어마한 드론 정유 시설도 공격하고 러시아 도시도 요즘 드론이 공격을 하고 있죠. 러시아의 유전지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시베리아에 있는 유전지대인데 이런 것들을 중국 동북 삼성에 지금 팔아먹고 라고 하는데 이거를 싸게 달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산린섬에 또 LNG 가스인가 그게 이제 나오는 모양인데 육지로 운송을 해가지고 요것을 어디다 중국한테 팔아야 되겠는데 지금 두만강 개발 이런 거로 해서 북한에도 좀 팔려고 하려는 거 아니냐. 일본은 이 이란 전쟁의 와중 속에서 그 산림 거기에 그 가스가 첫 배가 동경만에 도착했다는 뉴스를 들어봤습니다. 러시아 거를 사는데도 미국이 왜 가만히 있냐? 사더라도 미국 정책에 그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은 미국은 아니 뭐 그거 뭐 조금 사는 거 괜찮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러시아 그 사할린 거를 우리가 수입하겠다 그러면은 아마 되게 밉보일 겁니다. 음, 밉보일 걸 넘어서 제거 대상이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유럽의 유럽으로 넘어가는 새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현재 이게 다 막혔답니다. 로스트림은 수중 파괴가 돼서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 야말 스트림도 지금 끊어진 상태고, 야말 반도에서부터 오는 거, 그리고 트루즈바 스트림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막혀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동부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요 흑해를 건너 가지고 어,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르키예 쪽으로 가는 게 있죠. 그래서 블루 스트림을 지키기 위한 러시아 군인들의 지금 역할이 이 동쪽으로 몰렸다 이런 얘기죠. 미국이 석유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유럽에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튀르키예가 협조하면 다음 타깃은 미국의 표적이 된다. 외부로는 호르무즈 해역 개방. 네타냐후와 트럼프는 지금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것이다. 미국이 지원작전을 쓰고 있는 중인데 이를 이란이 힘이 있다고 미국의 힘을 저평가하는 한국 언론들 또는 미국 좌파 언론들도 그런 뉴스들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호르무즈 막히자 두만강 열려는 중국, 동해로 다가오는 에너지 지정학. 중국은 두만강을 개방시키려면 충분한 대가를 러시아한테도 지불해야 한다. 러시아는 땅바닥에 기름을 버리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가력 후기치기가 90% 가까이 후려쳤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가격 올려달라는 것. 러시아가 두만강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 이것은 푸틴이 트럼프와 사전 협의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은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다. 굉장히 심사숙고할 문제다. 사우디 아람코 호르무즈 해협 봉쇄 1분기 실적 양호, 미국 이스라엘 상시 주둔 검토, 중동 주둔 미군 기지화 되나. 요거는 제가 표를 작성해 봤어요. 두만강 하구가 중국에게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이 동해로 나오는데 뭐 일단은 어떤 그 군 설비라든지 또 아니면은 에, 뭐 선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 이런 것들이 요 국경선이 15불이 안 된다 그래요. 러시아하고 북한. 요거가 러시아하고 북한이 다 양보를 해서 이게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거로 중국 측급 땅에 아주 좁은 그 꼬리 같지만은 그쪽 어디로 그 배가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되면은 여기가 아주 향후에 분쟁 지역 및 아주 요충지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동러시아인들은 블라디보스크 항을 통해 한국 강릉으로 인적 무류를 교류하는 유튜브 뭐 이런 것도 봤고요. 러시아 장인이 배를 타고 와서 강릉에 내려서 마중가고 하는 유튜브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의외로 러시아 장인 장모가 많이 생겼습니다. 두만강 개방 러시아가 먼저 시한테 제안했다고 한다. 중국은 태평양 진출 확보 북극 항로 패권자치 차지. 러시아에 대한 대가는 러시아는 사할린섬 석유를 북한에 팔 수 있다. 그런데 수요가 있을까? 북한에 있긴 있겠죠. 사실 일본은 사할린 석유를 조금 샀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목적은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북한하고 해서 통과료 줄게, 통과료 주면 될 거 아니가 해가지고 이 동해안을 따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그 뭐 원산 뭐 이런 데부터 그 추가령 지구대를 통해 가지고 남한까지 오게 하면은 빠른 길로 한국에 천연가스를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트럼프가 합의할까? 아니, 북한에게 크게 이득될 게 없다. 시각 김정은에게 어떤 카드를 내밀었을까? 북중 무역 및 여행 활성화 이거 속에 다 될까? 그러니까 3자가 다 좋으려면은 러시아는 한국한테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팔아먹고 중국은 동해로 나갈 수 있는 항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요 꼬트머리에 국경지대 그만큼 그 수심이 두만강이 압록강처럼 깊지는 않다고 합니다만은 또 토사가 많이 밀려 가지고 개발하는데 엄청 그, 그 앞에 삼각지 같은 섬이 녹둔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조 실록에 우리나라 그 군인들이 거기에 이 지키기 위해서 주둔했다는 역사 기록도 있다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상황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못한 이재명,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6월 12일 방송을 제가 또 편집을 했습니다. 민주당 애들이 발작을 하도록 제목을 정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애들 일절 없는 선관위하고는 운명 공동체, 민주당 없어지지 않을까 이번 사태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네요. 이승만 정권의 몰락, 일반 주류에서 언급하지 않는 내용, 몰락 내용을 소개하겠다. 식민지 국가에서 벗어난 나라에서 제대로 된 나라가 없었는데 친일 정권이 남은 한국만 성공했고 독립운동가 출신 대통령이 나온 나라들 다 망했다. 자기 식민지 삼았던 나라와 친하게 된 나라,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그렇단 얘기예요. 싱가포르, 대만이 그 예이고 대만은 일본 식민지였고 우리 한반도처럼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면은 큰 나라 인도 좀 늦었지만은 그 영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계 수상도 영국 수상이 나왔었고
미국에서도 인도계 사람들이 IT 분야에서 지금 대거 활동을 하고 있죠. 역사는 사실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 휴전 상황에 봉착했는데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주장했으나 전후복구해야 하는데 남의 나라 가서 전쟁하는데 피곤했던 미국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방공포로 석방 사건이 1953년 6월 18일에 거행이 됐다. 휴전협정에 저항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때 상황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6월 18일 방공포로 석방일에 이재명 외우 돌아오는 날 한국에 남도당이 있었다. 각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고 6.25 전쟁이 일어났다. 지리산 빨치산들은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 전쟁 중 내부의 적들이 남아있던 상황이었다. 안팎으로 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빠지면 더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키를 가지고 나온 것이 한미 방위 상호 방위 조약인 거죠. 중국이 동해안 진출하면 어떻게 될지 아느냐고 이승만이 그렇게 또 얘기했었답니다. 미국 본토방위도 힘들어질 것이다. 일본부터 우리가 공산화 된다면은 일본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고, 철수는 하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4.19가 났어도 이승만이 그것을 지금 국경을 통해서 제압을 하고 집권하려면은 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야했을까? 미국이 깊은 관련이 되어 있다. 대부분 모르는 가려진 역사 이승만 퇴출 공작. 4.19로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는 논문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논문입니다. 미국의 개입이 만약 내정 간섭으로 비춰진다면 국민들이 저항하여 혁명이 발생하고 공산화될까 봐 비밀리에 공작했으며 물리적 제거 계획은 계속 유보했던 것이다. 명분보다 왜 이승만을 제거하려 했을까?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핵개발이다. 이승만 때부터 시작한 것이다. 박정희 때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다. 미국이 핵개발, 프랑스가 핵개발하는 것부터 억제했던 미국인데 그건 막지는 못했죠. CIA 정보에 걸려들었다. 온갖 생각을 미국이 다 했다. 1950년대부터 고민 시작, 10년 동안 제거 계획을 세웠다. 한국에서 말하지 않는 것, 말하는 것이다. 이재명 원장 계획과 뭔가 약간 비슷하다. 이제 미국은 이승만 제거 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반공적 여론은 이승만 제거 계획을 실행을 어렵게 했다. 또한 한국 군부 및 국민이 이승만을 계속 지지하자 제거 계획의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유보했다. 10년 장기 집권 빨갱이 제거를 위한 것이었다. 시민혁명에 의해 정권이 바뀐 나라는 없다. 혹시 짙은 요즘에 운동에 커크랜드 냄새가 난다는 게 이제 미국산 커피 냄새가 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네요. 나는 현재 집회, 나는 현재의 집회다. 다시 한번 돌이켜서 왜 빨리 하야 했을까? 미국을 아니까 이승만은 10년 동안 안으로는 미국과 싸운다. 이승만은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반공의 아이콘이 아니라 독재 아이콘이 되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반대편 세력이 민주화 세력이 되어 버려버린다. 자기가 끝까지 버티다가 물러나면은 그 상황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하야 한 것. 박정희의 5.16 혁명이 성공한 이유는 이승만이 하야했기 때문이다. 박정희와 이승만은 결이 다른 노선이 서로 다른 사람이다. 공산화를 막은 것이다. 박정희도 장기 집권으로 공산화를 막은 것이다. 박정희가 친일이라면은 이승만은 반일주의자였다고도 얘기를 하죠. 민주당 다 종북주의자, 종중주의자들이 증명되었다. 그런 애들이 자기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면서 유공자 뭐 이런 등으로 계속 빨대 빨아 먹고 있는 중이죠. 그런 애들이 현재 관여들을 하고 있다. 2026년 드디어 66년 동안 노출되지 않은 빨갱이들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이다. 다행히 한국은 경제 성장을 하게 되었다. 좌파들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이 무엇이 있냐? 사상에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돈벌이를
한 거죠. 그걸 보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냥 자기는 사업을 했을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김대중 좌파 정권이 정권 잡았을 때 왜 광주는 개발하지 않았냐. 자기네들이 어, 후졌다고 광주 시민들이 얘기하는데 스스로 선택한 길 아니냐. 환경 뭐 이런 걸 내세우면서 이승만은 미국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버티었는데 내용은 공산당과의 전쟁이었다. 중복된 부분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좋다. 어둠의 세계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안 그랬다는 얘기 같아요. 이재명은 왜 미국과 대립하는 걸까? 이승만은 핵개발과 북진 통일을 막기 위해서 제거. 미국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동기가 있겠냐? 대북 성공하면 김정은이 핵개발, 그래서 이재명을 제거할 것이다. 이재명의 반미 투쟁의 동기가 다르다. 이승만은 우리가 핵을 갖는 것이고 이재명은 북한이 갖게 하는 것. 이 대북 성공산으로 날아갈 것이다. 그래서 수명을 연장하려면 미국에 협조하면 되는데 집권 1년이 지나며 친중 중복이 드러나고 있다. 조만간 강력 개발하자고 제안하는 이재명. 미국은 한국도 미국 편, 북한도 미국 편을 원했는데 아니게 된 것이다. 미국 개인 명부는 대급 송국 사건이다. 뭐 대장동 이런 거 가지고는 미국이 개입할 만한 게 없다. 이런 얘기죠. 부정선거 이런 거 끝까지 물고 들어기에는 좀 거시기하다. 백광행 민주당 출신이 김성태 전 쌈방울 회장 인터뷰 방송도 소개를 하고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그 당시에 무슨 유엔 제재가 있는데 대북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뒷배경에 이재명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 등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등의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죠. 공소 취소 여러 법률안 31명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발의를 했고 이화영 거짓 증언이 들통났고 검찰 요즘은 연어덮밥으로 말한다. 연어 파티가 아니고 어, 방용철이라고 전 쌈방울 회장이 그래서 리오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방국 대가로 드린 것이고요. 특검 끝났는데 재특검하자는 민주당. 민주당이 어거지로 밀고 나간다. 김성대 전 쌍방울 회장, 이재명의 지사와 심양에서 전화통화, 2018년 11월 김성에 접촉했고 김성태 회장 1,000만 불 대납했고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원안 접촉했고 연호 스팔티는 없었다. 국회 청문회에서 특검 대실패 생방광 사는 바람에 국민이 다 알게 되었다. 그러나 원하는 결론을 내어버린 재판적으로 결론은 같다. 이런 얘기고 도 북측 공동협력 추진사업 15개 사업 대비로 미천부 별도 보고하겠다. 경기도지사 시절 때 얘기인 모양이에요. 이화영을 거쳐 커버 쳐주는 민주당 변호사를 또 변경했다. 뭐 지금은 없어진 미국의 소리 방송 USAID인가 그거 뭐 쓸데없는 예산 나간다고 없애버렸죠. 한국 대북송금 실형 선고, 각국 제재 이행 촉구, 한국 계엄 탄핵 사태 미한일 협력 지속 의문, 의회 조사권 한국의 이번 사태가 가지는 지정학적 함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북한과 중국, 일본 또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더 긴밀하게 공조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집권 1년 동안 명분 싸운 미국이 이재명 정권 내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여러 가지 했네요.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대북 성공권 공소 취소 시도 중, 이스라엘 정부 비판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 검토 요청, 이란에 50만 달러 약 7억 7천만 원 규모의 인도적 구호 물품을 지원,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 제안, 시진핑, 푸틴, 김정은 회담 진행 중, 새만금의 중국 자본 투자 유치 제한, 이란 멜라트 은행의 손해배상 100억 지급, 제주도 대북 지원, 리호남 접촉 뒤 대북
물품 지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압수수색, 일본의 군수지원협정 제한 거절 등 있는데, 그 새만금의 중국 자본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미국 자본들이 새만금 쪽에 들어오려고 하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자기 이익만 챙기는 행위를 이번에 한다면은 한국민들이 싫어할 것이라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정청래의 난이라는 소제목 하에 민주당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혼임은 끝났나? 이재명 지지율 40% 추락 주목. 청영래 면접서 사퇴 요구 분출. 사퇴 요구에 말없이 퇴장. 임미애 전대 2달 전에 그만두는 게 맞으니 지금 그만두라. 장철민 선거 결과 책임지고 지도부가 사퇴해야, 이렇게 압박을 주고 있답니다. 정청래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번 부정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그걸 타라. 단지 일부에서 말하는 숙청해야 할 민주당 정치인들, 친명계, 친문계, 독자 세력, 이렇게 또 소개를 했습니다. 좌곤우곤 내 참정권이 유린당했어. 지금 2030들이 불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새로운 세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물밑에서 문윤한 연대 세력이 나올 수 있다. 같은 팀이다. 한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동원하고 있다. 우린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한다. 한동희 선관위 감사법 발의. 좌우 기득권 누르고 새로운 정권을 바라는 측면도 있지 않겠냐.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종도는 친 이재명계 별로 없다. 인천공항 직원들 해고들 위기에 반 이재명으로 돌아섰다. 재선거 부정선거 물결이 퍼져야 한다. 광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이 생존할 길을 선택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다시 정상화되었으면 한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포함 최근의 행보, 이승만과 비교해서 이재명 퇴진각을 만드는 그런 흐름으로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승만 하야처럼 너도 좀 빨리 그냥 하야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반도체 빼고 와르르 기초체력 무너진 한국경제. 김지연 데일리안 6월 12일 지난달 수출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했지만 반도체, 컴퓨터 등의 수출 증가 견인, 최근 경기 개선 미비 K자형 양극화 우려. 한국 경제가 반도체를 동력으로 회복 기대감을 키우는 가운데 특정 산업에 의지할 수출 호황만으로는 내수, 건설, 제조업 전반 등의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중심 수출 호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제조업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한 상태다. 자동차 5.9%, 일반기계 6.3%, 철강 2.1%, 자동차 부품 2.5%등 전통 주력 산업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수출 증가가 특정 품목에 집중되면서 산업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4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6% 감소했고 광공업 생산 0.7%, 서비스업 생산 1%도 나란히 줄었다. 건설업 생산 역시 1.4% 감소하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 소매 판매액 지수도 전월 대비 0.8% 감소해 소비 회복세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그런데 한국은행 보고서는 그 소비에 기여했다는 게 있는데 뭐 또 말미에 가서 약간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한국은행 보고서가 있었죠. 특히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자본 기술 집약 산업으로 생산과 수출이 크게 늘어도 직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면 자동차, 철강, 기계산업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부품업체가 연결된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이들 업종의 부진은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달 취업자 수는 약 4만 1천 명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과 함께 경제 전반의 체력을 보강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산업의 호황만으로 경제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도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성장의 토대가 되는 투자와 내수 기반은 약해지고 있는 데다 수출 성과만 부각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많이들 경제 활성화하는데 쓰는 것들이 정부에서 민간이 할 수 없는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늘려야 된다는 거죠. 민생 지원금 이따위 거 관두고 좀 인프라 시설 이런 것들에 좀 정부가 앞장서서 투자를 하면은 건설 경기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도 또 확대돼 가지고 좀 일어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부동산 경기 잡으려는 그러니까 아파트 말고 사회 인프라 시설 쪽으로 좀 투자를 하라.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현대경제연구원은 성공적인 청량 지표에 가려진 K자형 경제, K자를 갖다가 이렇게 나쁜 측면으로만 쓰는 거는 제가 좀 불만이긴 합니다만은, 그 솔루션을 찾아서 통해 성공적인 청량 지표에 가려진 K 양극화 심화를 막기 위해 시장 활력 보강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 파급 역량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 항목에 대해서도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랍에미레이트 한국의 수송기본의 천공투 포대 조기 수송. 김덕훈 KBS 6월 12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아랍에미레이트가 한국형 유경미사일 천공투 포대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수송기 여러 대를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번 주 초부터 대형 수송기 C-17 여러 대를 대구 공군기지에 순차적으로 보내 천공투 포대와 요격미사일 수송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천공투 포대 수송에는 아랍에미리트 수송기 총 8대가 차례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통상적으로 천공투 포대와 요격 미사일은 바닷길을 통해 아랍에미리트로 이송되지만 이란 전쟁 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수송기를 동원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천공투 1개 포대는 8개 발사관을 탑재한 발사대 차량 4대와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소로 구성됩니다. 이번 아랍에미리트로 이송되는 천공투 포대는 3번 포대로 기존 계약한 납기일보다 반년가량 조기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천공포대와 함께 요격미사일 수십 발도 함께 보내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랍에미리트 수송기가 대구 공군기지에 포착된 것은 지난 3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해상 자위대 주력 호위함 주포가 불을 뿜었다. 사격 순간을 포착한 샷 공개, 분당 85발도 발사 가능. 6월 12일 일본 탈권 뉴스입니다. 62구경 76mm 단장 속사포가 불을 뿜었다. 해상 자위대 제2수상전군은 26년 6월 9일 호위함 3위다레의 사격 훈련 모습을 공식 X로 공개했습니다. 제2수상전군은 올해 3월 발족한 수상함대 이하 호위함 부대로 히로시마현 구레지구에 사령부를 두고 있습니다. 경항공모함으로 운영될 예정인 호위함 카카를 기함으로 하여 총 12척의 호위함으로 구성됩니다. 호위함 3위달에는 무라사베형 호위함의 6번 함으로서 2000년 3월에 취역, 제2수상전군 제2수상전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사하는 연습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거죠. 훈련 때. 근데 이것을 일본에서는 첫 공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호위함에서 주포가 불을 뿜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슬슬 일본의 군사화들이 돼가고 있는 것을 소개들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세계 최초 저만장자 등극 단숨에 테슬라 제친 스페이스X. 국민일보 6월 13일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나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9.3% 급등하며 미국 증권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머스크는 세계 최초 조만장자 트릴리오나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12일 상장한 스페이스X는 나스닥에서 주당 161.11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공모가인 135달러보다 19% 상승했다. 장중 1176.52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마감 직전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종전 기준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넘겼다. 기업가치 순위도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 단번에 6번째가 됐다. 여기에서 뭐 세븐 피그 무슨 피그니 센터인가 뭐 그런 거에 7대에서 제조업으로서는 순수한 제조업으로서는 스페이스X가 처음이네요. 엔비디아도 물론 약간의 제조업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밑받침 내는 거는 삼성과 그 SK 하이닉스가 다 부품을 대지 않고서는 그걸 못 만들어내는 거죠. GPU인가 그거를. 어쨌든 창고에서 시작한 회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창고에서 시작하려도 그건 부잣집 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읽은 글인데요. 미국은 자동차 정비 수리업이 발달하지 못해 일반 가정 자동차 창고에서 직접 수리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제 차가 들어오면서 정비가 거의 필요해져 가지고 그 넓은 그 자동차 창고가 쉴 일이 없어지니까 그거를 아들이 나 그거 내가 쓸게. 그래서 거기서 쉽게 창업을 한다. 우리나라 뭐 창고형 그 창업과는 개념이 틀린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창고에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산 차도 정비도 그 미국의 정비 그 네트워크를 잘 만들고 또 농기계들도 그렇게 또 수리하는 데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미국 가정이나 그 미국의 그 일반은 아파트 거주 형태가 아니고 대부분 그 2층 그 전원주택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고가 다 있거든요. 하나씩. 뭐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그냥 한번 그냥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스크가 부잣집 아들이다. 창고에서 창업했다고 못 사는 애가 아니고 부잣집 아들이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죠. 잠실 개표소 시위 9일째 부정선거 재선거 구혹 계속. 오늘 뉴스에서만 찾은 목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첫삽 관건은 고의성 입증. 합수본 선관위 서버 사흘째 압수수색 노태학 출국 금지. 오전부터 투표지 동날조짐 송파 선관위는 1년 번호 찍는 법도 몰라. 이 시국의 골프 연습 대구 중부 선관위 직원 영상 확산의 징계 검토. 참정권 심해가 쏘아올린 분노 2030은 왜 거리로 나왔나. 선관위 전환길 공개 투표 상자에 빈 상자 불과 유일 증거 아냐. 뜨거운 감자 재선거 찬반 여론 팽팽 팽팽 민주는 신중론 국힘은 내부 견해차. 단독 비상용 투표용지도 부족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정보 규정 미달. 이 사진은 뉴시스 사진으로 이 젊은 2030들이 부정선거, 재선거 이런 걸 붙이고서 그 항의하는 시위하는 모습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K층은 양극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좀 바꿨습니다. 자, 이제 소비자 주권 시대가 이제 신보수주의 이 선언의 핵심으로 앞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소비자 그 밑받침이 되는 것은 자유자본주의 경제,
그 자유민주주의 뭐 있고 이전에 자유자본주의, 그래서 소비자 주권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좀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